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윤리에 대한 어떤 이제 정의들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윤리에 대한 의미들에 대해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 사람이 혼자 살게 되면요, 뭐 도덕이고 윤리고 어떤 규범들이든지 간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어떻습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 관계란 뜻이에요. 관계. 그래서 우리 이제 넓은의미에서 이제 인간 관계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 또는 정치적 동물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곧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또 다른 사람들과 교환하는 관계들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이제 인간의 어떤 이제 역사, 어? 인류라고 좀 표현을 하죠. 인류의 역사라고 좀 우리가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를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사회 또한 인간이 없으면 사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이제 첫째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가장 낮은 수준에서 우리 개인들 그리고 두 번째 수준으로 올라가면은 집단, 세 번째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아니 조직에서 그 상위로 올라가면은 사회, 그 사회를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보면 국가라고 하는 차원으로서 그 영역이 확대가 되어짐을 뜻하게 되어집니다. 자, 인간이요. 개인이 수렵 활동을 하면서 살다가 점차 부족 사회를 이루었죠. 그런 다음에 씨족 사회를 이루게 됐죠. 하나의 사회를 구성하게 되는 거예요. 세분화되어져서 점차 광범위한 의미로 사회가 되어졌고 그 사회의 구성들이 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국가라고 하는 단위들로 점차 발전을 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이제 그 생활의 자체들이 점차 조직화로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직들의 의미들로 살펴보면서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공정한가를 최근에 많이 이제 따지게 되어졌죠. 내가 투입한 것에 비해서 산출되어지는 양의 또는 크기 또는 산출되어지는 과정들에 대해서 중요한 사회로 발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이 기업체에 취업을 하고 내가 왜 이 정도의 임금을 받느냐? 내가 이 임금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임금이 공정한가? 과정들이 합리적인가? 어떤 논리에 근거를 하고 있는가? 이 한 예를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그 안에 내가 그 직무를 수행을 얼마만큼 잘했는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에서 어떠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위가 잘 되었는가? 잘못되어졌는가? 이 잘못되어졌다라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나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사회적인 잣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대로 왔고 이러한 것이 근간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제 윤리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곧 그 사회에서 필요한 어떤 가치, 규범, 도덕 등 그리고 이제 윤리적 신념들이 내면화되어지면서 그 사회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인간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관계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배우게 될 내용들은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윤리에 대한 정의, 범주, 그리고 윤리학, 도덕이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쉽게 제가 풀어서 설명을 잘 해드릴 거니까 너무 어렵게 좀 뭐 단어 윤리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머리 아파.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어떤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내가 그에 따른 판단 근거와 이제는 대학생으로서 기준은 무엇이고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니까 그다지 이제 어렵지 않다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윤리의 개념이나 이제 범주,
유형들을 좀 살펴보고 학문적인 체계들, 그리고 이제 윤리적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윤리적인 추론, 윤리성에 따른 판단 방법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등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뭐 교재에서도 나와 있는 사례가 있죠. 사례 이제 뭐 선물, 이제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김영란법. 우리가 이제 대학에서 우리 대학원도 있고, 우리 학부도 있죠. 우리 이제 사례에서 이제 나온 내용들을 보면 이제 대학원생이 바로 이제 교수에게 선물하는 어떤 이제 사례들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요. 대학원생들이 이제 진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성적을 주는 사람이 바로 성적과 또 이제 앞으로의 어떤 진로, 학업 과정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직무와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교수이다 보니까 교수에게 선물을 주는 것, 바로 이제 뭐 감사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받아들였었는데 이것이 직무와 직접적 연결이 되어지다 보니까 뇌물이라고 하는 의미들로 판단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에 의한 선물이냐 아니면 뇌물이냐 이런 의미들이겠죠? 그럼 뭐 감사의 편지를 쓰면 괜찮겠느냐? 이런 것도 이제 어떤 요즘에 이제 김영란법이 이제 시행이 되어지면서 이런 이 근거 또는 상황적인 근거들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감사의 편지 요즘 이제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나오시면서 선생님들에게 이제 뭐 스승의 날에 선물 하셨나는 모르겠지만 감사의 편지 정도 반 친구들과 함께 롤링페이퍼를 썼다거나 이런 것이 이제 김영란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선물도 액수가 정해져 있죠. 5만 원 이상 또는 이제 식사도 3만 원 이상을 넘어서면은 이것은 뇌물로 본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구체적인 기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선물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 가지고 오가는 이제 물품들이죠. 또는 이제 금품들 선물로 봐야 될까? 아니면은 뇌물로 봐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선 이제 뇌물이라고 하는 관련성을 이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면 직무와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것은 대가성이 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성. 한마디로 내가 여러분들이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해서 직속 상사가 있어요. 나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정말 나를 잘 봐주세요. 승진의 대가 또는 이제 우리 이제 회사에서도 이제 직무 평가를 하거든요. 성과 평가를 하고 그 성과 평가를 하기 위해서 잘 받기 위해서 이제 선물을 고액의 선물들을 하는 것은 뇌물로서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죠. 조공을 한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지금 두 가지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이제 직무로 연결된 사람에게 이제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은 뇌물이라는 얘기죠. 항상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 뭘 것 같으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특히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거죠. 또는 비즈니스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죠. 선물을 줬어요. 선물을 주었는데 그 선물에 대한 대가가 돌아오는 대가가 적거나 돌아오지 않았을 때에는 그것이 나는 뇌물로 보고 그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로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처벌을 받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죠. 그러니까 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무언가를 선물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받고 나서 나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인간이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남으로써 무슨 신문고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이런 곳에 제보를 함으로써 수사선상에 올라가는 모습도 좀 볼 수가 있죠. 또는 경쟁자들이 또 존재할 거 아니에요. 경쟁자들이. 그 경쟁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선물을 주었으면은 나에게 그 비즈니스에 대한 대가가 올 수 있었는데 오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본다는 겁니까? 사회 대통령으로 뇌물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죠. 특히 우리 이제 법 쪽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전관예우예요. 한마디로 검사나 판사들이 이 법조계 인사들이 퇴직을 해요. 그러면은 일정 기간 동안 한마디로 정관예우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법조인이 특정한 사건을 맡잖아요. 그러면 판결하는 판사라든지 또는 이제 수사를 하는 검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자, 쉽게 얘기하면 어떠한 판사가 퇴직을 했어요. 퇴직을 하고 어떠한 큰 사건을 수임을 했어요. 변호사로서. 그 사건을 가지고 법원에 가서 변호를 합니다. 그러면 판사가 정관예우를 해줘가지고 그 변호사가 승리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어떤 특혜들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뭐 일종의 법조계의 어떤 카르텔이다라고 해가지고 변호사는 이 공무원 신분에서 퇴직을 해서 변호사가 되어지면서 많은 큰 수임료를 한 번에 얻을 수 있고 그에 따른 어떠한 형태로서 뇌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어떤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 그래서 요즘에 정관예우들에 대해서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뭐 조공이라고 하는 의미들을 있잖아요. 우리 이제 뭐 뇌물과 조공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특정한 부정 청탁이라고 하는 것을 없애야 되는 것이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내려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회적인 혼동 등이 있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자, 특히 김영란법이 시행이 되어지면서 우리 이제 추석이라든지 설 명절이 있잖아요. 이때 고가의 농축수산물들의 선물 비중이 눈에 띄게 이제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뭐 20만 원, 30만 원, 100만 원짜리를 선물했었는데 이제는 뭐 5만 원 이상 선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가들의 어떤 수입이 일시적으로 뚝 떨어지는 모습들까지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또 이제 전반적인 이제 그 내수 시장의 위축들을 가져오고 또는 이제 뭐 밥을 먹는데 이제 한정식집 같은 경우가 이제 뭐 1인당 뭐 5만 원, 뭐 10만 원, 20만 원 이런 어떤 이제 비싼 음식들이 있는 곳들에 큰 어떤 경영의 타격들을 입는 모습들도 보고 있는 실정들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몇 년 이제 시행이 되어지면서 굉장히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지 않을까 좀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경제에 악영향을 주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인간관계는 딱딱해진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취지와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파급 효과들이 또 있다는 점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윤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란 얘기예요. 사람이 지켜야 될 도리, 곧 도덕 규범이라고 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인륜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 사이에 질서가 잘 잡힌 인간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윤리는 무리지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실천하는 행동에 관한 이제 기준 내지 표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윤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로 이렇게 이제 선과 악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옳음과 그름, 옳고 그름을 어떤 이제 그 기준선이 되어지고요. 공정과 불공정에 대한 기준으로 판단 기준의 체계가
바로 이제 윤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학교 다니면서 또는 사회생활 하면서 너무 불공평해.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윤리에 의한 의식들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그래서 우리 교과목이 기업과 협업입니다. 기업과 협업. 곧 우리가 어떠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의 잣대들을요, 우리의 내재적으로 만들어 나가면 우리가 기업에서 여러분들이 수행해야 할 직무에 따른 윤리 기준 또한 매우 명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맡은 바 일들을 잘할 거 아니에요. 윤리적 기준에 의해서 어떠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그렇게 되면 그 기업 또한 매우 윤리적인 기업으로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하게 되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특히 동양적인 사고에서 이러한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과거에서부터 중요시 되어져 온 것이 사실이죠. 자, 우리나라에서도 뭐가 있습니까? 삼강오륜, 뭐 이러한 의미들이 있죠. 삼강오륜. 첫 번째, 군신유의. 임금과 신하 간에는 의리가 있어야 되고, 부자유친. 부모와 자식 간에는 친밀해야 되고, 부부유별. 부부 사이에 각기 별도로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장유유서, 연장자와 연소자 간의 어떠한 관계를 좀 서열 관계를 명확히 해야 되는 것이고, 부모유신, 친구들 사이에서는 서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렇듯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윤리와 비슷한 개념으로서 오래도록 일륜이라고 하는 일륜지상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사용을 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기업이 출발하게 되어지고 우리 이제 전 시간에 기업에 대해서 배우셨잖아요. 기업이 출발하게 되어지고 기업을 통해서 서로가 우리가 경쟁을 하고 기업과 기업이 경쟁을 하고 여기서 도태가 되어지면은 시장에서 우리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고 시장에서 사장이 되어지고 또 다른 경쟁을 통해서 또 다른 평가를 받고 있는 시대인데 서구에서 산업혁명 이후에 본격적으로 기업들의 출발들이 이루어졌어요. 특히 동양이 왜 이러한 윤리에 의해서 우리가 좀 더 배워야 되느냐면요. 과거의 윤리를 우리는 지금까지 믿어오고 있었는데 지금은 기업에 의한 윤리적인 의식들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시대가 왔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들은 조직에 포함이 됩니다. 어떠한 조직과 연관을 맺고 있는지 우리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버릴 수가 없어요. 자, 쉽게 설명을 해보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태어났죠? 대부분 병원에서 태어났죠. 병원도 조직이죠. 그렇죠?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어떠한 조직 체계죠? 대학교 졸업하고 여러분들 어디로 갑니까? 대부분 기업으로 갑니다. 기업에서 일하고 난 뒤에 퇴직하고 내 삶의 마감을 하면 어디로 가나요? 우리 대부분 공원묘지로 많이 가죠. 공원묘지도 어떻습니까? 조직이에요. 하나의 조직체란 얘기예요. 그래서 조직과 우리 지금 현대사회에서의 인간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서구에서는요. 산업혁명 이후에 기업이 출발했고 서구에 의한 기업의 모습들이 지금의 기업의 모습들인 거예요. 동양을 보면 어떻습니까? 서구에 비해서 이러한 산업혁명이 늦었기 때문에 서구에 비해서 항상 늦게 출발선상에 올라있고 그 결과 기업의 출발선상도 늦은 거예요. 서양에 비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믿어오고 신의 믿음, 약속 이런 것이 굉장히 구체적이지 못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기업이 존재하고 이 기업을 통해서 경쟁들이 이루어지고 사회 속에서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경쟁 또는 또 등수를 매기고 뭐 이런 어떤 평가들이 있어지잖아요. 그래서 뭐 대기업을 가니 나는 대기업을 가고 싶어 중소기업을 가고 싶어 나는
자영업을 할 거야. 이런 어떤 기준들이 서로가 다 달라지는 판단 기준들이 있어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이지 못하고 두리뭉실한 윤리에서 이제는 벗어나서요. 매우 명확한 윤리적인 의식들을 가지고 내면화를 시키지 않으면 서구의 기업들에게 우리들이 동양에 있는, 자, 좁게 얘기하면 우리 자신들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서구의 기업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변화하느냐? 서구는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더 빨리 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변화가 동양으로 오고, 이제는 동양에 있는 기업들, 나라들, 뭐 한국, 일본, 중국, 뭐 대만, 뭐 싱가포르든 이제는 동양에 있는 나라들, 국가들이라든지 기업들이 글로벌화가 되어지면서 이제는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쫓아가는 데서 바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깨를 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동일선상에서 이제는 우리 이제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아시아 최고의 기업인 거 아시죠? 그렇죠? 전 세계 포춘 500대 기업의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 삼성입니다.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세계적인 기업에서 어떠한 것이 소비자들에게, 이해관계자들에게 이제는 영향을 줄 것이냐? 바로 그 기업이 어떻게 자리를 잡고 앞으로 시장에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계속 기업이 될 수도 있느냐라고 하는 의미들을 좀 볼 수가 있죠.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상당히 좀 요즘 좀 안타깝죠. 이제 뭐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뭐 지금 이제 법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옥중에 있고 최고 의사 결정자가 옥중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변화해야 되는 이런 경영 환경 속에서 그에 따른 대처가 늦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바로 윤리적인, 비윤리적인 경영의 행태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로 지금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윤리라고 하는 것은요, 실천이에요. 자,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도덕을 배우시죠? 그렇죠? 중학교 때 도덕을 배우시죠? 이제 뭐 고등학교 가면 윤리를 배웁니다, 이제는. 왜? 그만큼 여러분들이 성장해 간 거예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어지고 주관적인 양식, 곧 전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했죠? 도덕은 태도입니다. 태도. 내가 지금까지 갖추어져 있는 것. 응? 내가 지금 견지하고 있는 가치관. 자, 윤리는요. 도덕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었던 내용이 뭐냐면은 길거리에 음료수 빈 캔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자, 도덕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그 캔을 주워가지고 쓰레기통에다 넣어야 되죠? 넣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넣는다. 쓰레기통에 넣는다. 이게 뭐죠? 윤리입니다.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신념 자체 도덕이고요.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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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죠, 현재.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윤리는 행동이에요. 태도와 행동이에요. 도덕은 태도, 윤리는 행동입니다. 자, 내가 넣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기분 나쁜 날이 있어가지고 보이는 그 깡통을, 음료수 캔을 빵 찼어요. 자, 뭡니까? 도덕적으로는 나는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나 오늘 기분이 나빠. 빵 찼어. 그럼 난 윤리적으로 비윤리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윤리라고 하는 것은요, 지속적으로 행동을 실천해 가면서 내면화시키고, 그 내면화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도덕적으로 이러한 신념 자체가 높은 수준으로 더 올라가는 거예요. 높은 수준의 도덕 수준이 되어지면은 높은 수준의 윤리를 행할 확률은 높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윤리는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도덕은 이러한 행위에 대한
절대적 판단 기준, 표준 규칙을 나타내는 의미다. 그렇다면 윤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도덕적인 행동에서 타당한 근거에 있는지, 있다면은 무엇 때문에 그러한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바로 이제 도덕적 본질과 그 근거로 하는 학문으로서 우리 이제 윤리다라고 좀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이에요. 이성과 양심. 그래서 집단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습관이라든지 우리 예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지나가다가 저거 이제 특히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을 보면 당연히 인사를 하시죠. 그쵸? 하죠. 근데 대학이라고 하는 것에 와서 보니까 한 학기 지나면은 그 교수님을 만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지난 학기에 내 수업을 들었는데 제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그냥 지나가요. 옆으로 쓱 모르겠지 하면서. 자, 뭡니까? 도덕입니다. 도덕. 도덕적으로. 저는 웬만하면 이제 대면 수업을 하면은 여러분들 얼굴을 좀 대부분 다 기억을 해요. 예전에는 이름까지 다 기억을 했는데 최근에는 뭐 이름까지는 다 기억은 못하더라. 얼굴은 확실하게 기억을 합니다. 제 수업을 수강했었던 학생인지 아닌지. 자, 서로 인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그래서 제가 먼저 인사를 건넬 때도 있어요. 방학 잘 지냈니? 그러면 깜짝 놀래요.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지? 자, 서구의 사회에서는 어떨까요? 서구의 사회에서 똑같아요. 인사하고 하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뭐 고개 숙여서 인사를 해야 되죠. 근데 뭐 서구 같은 경우는 뭐죠? 손 들고 인사를 할 수도 있는 뭐 헬로우 인사할 수 있죠. 자, 저는 이제 인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교수한테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선배들도 있고요. 부모님도 있고요. 사회에서 어떤 직장 상사들도 있고요. 굉장히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들입니다. 바로 예절이에요, 예절. 응? 자, 이것에서 발전을 하게 우리가 이제 뭐 윤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습관에 의한 품성입니다. 자, 제가 이제 이 기업체에서 인재를 채용을 할 때 제가 이제 뭐 심사를 하러 이제 가끔씩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면접을 볼 때 문을 열고 들어올 때부터 저 사람은 습관화된 품성이 올바르구나. 우리 다른 말로 보면 인성이라고 좀 표현을 하죠. 지금까지 견지해 왔었던 태도들입니다. 태도. 뭡니까? 이런 도덕적인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윤리라고 하는 행동들을 잘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벌써 면접관 앞에 갈 때에 벌써 그 사람은 합격, 불합격들이 결정이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뭐 한번 봤습니다. 통계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 이것이 한번 내가 마음 먹고 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연습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꾸준한 연습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꾸준한 연습이 꾸준히 윤리적인 행동들을 하면 그것이 몸에 배고요. 다른 사람이 그것을 금방 알아봅니다. 여러분들 정말인지 아닌지 나중에 보시면 알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기준들이 잘 지켜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뭘 만들었어요? 규범을 만든 거예요. 도덕과요. 도덕 올바르죠? 윤리, 올바른 행동들을 하죠? 그러면 이건 필요 없는 거예요, 규범은. 규범은 필요 없어요. 자,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동양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윤리라고 하는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점차 사회가 현대화되어지면서 어때요? 인간들의 행동들의 윤리적인 부분들이 비윤리성들이 많이 표출이 되다 보니까는 강제적으로 법을 만들게 되어지죠. 현대로 오게 되어지면서 더 규범이 강화돼요. 우리 어디 있습니까? 국회라고 하는 곳 있잖아요. 국회라고 하는 곳. 국회라고 하는 곳이 우리 인간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었다면은 국회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했을까?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응? 사회 질서를 위한 이러한 최소한의 행위 기준들을 만드는 것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행동하면 올바른 신념과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은 법은 불필요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은요, 서로가 서로들의 양심에 근거를 해가지고 지켜나가는 것들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윤리와 도덕들은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범위와 관련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면 재미있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윤리는 도덕이 사회화된 것으로 사회적인 합의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좀 더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얼마나 이해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서 도덕, 윤리, 규모임이라고 하는 사이에서 충돌 또는 공존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1교시 토론을 이런 생각들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안 듣고, 여러분들 수강 신청을 하셨잖아요. 수업을 듣고 안 듣고 여러분들이 양심에 있는 것이죠. 그쵸? 수업을 들어도 됩니다. 수업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돼요. 그런데 수업을 듣기 싫어요. 그냥 나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근데 윤리적으로 나 수업에 안 들어갔어요. 자, 수업이 안 들어왔어요. 이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어떤 기준을 또 봐야 될까요? 출석을 불러서 그 사람이 수업에 참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를 해야 되겠죠. 모든 사람이요, 수업을 해서 수강 신청을 해가지고 수업에 다 들어오면은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근데 안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몇몇이. 그럼 그 몇몇 사람들을 추려내야 되는 거죠. 자, 뭘 만듭니까? 규칙을 만들죠. 그렇죠? 그래서 지각이냐, 결석이냐. 지각은 뭡니까?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뭐 9시에 우리가 수업이 시작을 하는데 9시 5분, 9시 15분에 했어요. 근데 누구는 9시 이전에 와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특별한 경우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각이라고 하는 기준에 의해서는 특별한 어떤 자연재해가 아닌 이상에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해줄 수 있는가? 자, 바로 규범이죠. 학교에서 정해져 있는 규범들이 있죠. 규칙들이 있죠. 그래서 뭐 이제 결석을 우리가 이제 몇 회 하면은 출석 F다. 이러한 규칙들을 만들어 놓고 지각을 몇 회 하면은 결석으로 뭐 이러한 규칙들을 만들어 놓는 이유들 거기에 학점을 부여를 하잖아요. 자, 이러한 예를 통해서 우리 사회생활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1교시는 이러한 이제 도덕과 윤리 규범 사이에서 이제 충돌과 공존 근데 예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